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결혼 3년 만에 파경 소식을 알리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혜선이 두 사람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의 문보미 대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혜선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사람이 협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속사 측의 공식 입장을 반박하면서 타인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의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안재현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구혜선은 오늘 이사님 만나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대표님한테 내가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카톡을 읽은 것. 이로써 부부와 회사와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전달했다고 들었어. 회사에서 우리 이혼 문제 처리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원하면 계약 해지해 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나가면 바로 이혼 소문날 거니까 나도 당신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하려고 해. 회사도 나가고 이혼을 하면 일이 없게 되니 용인집 잔금 입금해줘. 그리고 변호사님들과 이 약속들 적어서 이혼 조정하자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구혜선이 언급한 대표님이 문보미 HB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칭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이어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기획사 대표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소속 배우 부부 사이에서 한쪽 사람이랑 문자로 험담을 해? 라며 부인인 구혜선이 어찌되었던 알았을 때는 정신적 쇼크 장난 아닐 듯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최근 구혜선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안재현 씨와의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안재현 씨에게 보내면서 안재현 씨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혜선 씨는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9월경에는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금일 새벽 구혜선 씨의 SNS 게시글과 이를 인용한 기사를 접했고 안재현 씨 및 당사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 지금까지 서로 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진행된 이혼 합의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사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방송된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다음 해인 2016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 2017년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신혼일기를 통해 신혼부부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파경 위기는 구혜선이 지난 1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구혜선과 안재현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여러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구혜선은 변호사를 선임해 안재현과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안재현에게 보내면서 안재현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혜선은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9월경에는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고 했었다고 공개했다.
구혜선이 올린 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로 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진행된 이혼 합의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구혜선은 타인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의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반박문을 올렸다. 하지만 HB엔터테인먼트 설명대로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얘기는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구혜선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구혜선은 소속사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카톡을 읽었다. 이로써 부부와 회사와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에서 우리 이혼 문제 처리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원하면 계약 해지해주겠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나가겠다. 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특히 회사를 나가고 이혼을 하면 일이 없게 되니 집 잔금 입금해달라. 변호사들과 이 약속을 적어서 이혼 조정하자라고 요청도 했다. 다른 문자에선 안재현이 이미 이혼은 합의된 거고 서류만 남았다.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책임지고 해달라. 서류 정리는 어려운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혜선은 안재현이 타인에게 저를 욕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의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혜선은 지난 6월 안재현이 속해 있던 HB엔터테인먼트로 옮졌다.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지만 소속사는 안재현의 입장을 대변하고 구혜선은 SNS를 이용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태다. 구혜선의 주장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와 안재현이 구혜선의 험담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구혜선이 안재현과 이혼 얘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갑자기 SNS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한 데는 안재현의 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혼을 그대로 진행하기엔 안재현의 태도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구혜선은 이를 알림으로써 가정을 지키거나 최소한 이혼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안재현 측에 있다는 점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재현의 태도 중 가장 큰 문제는 구혜선 어머니에 대한 배려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구혜선은 SNS에 글을 올려 이혼 얘기가 오고 간 사실을 알린 데 대해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구혜선은 공개한 문자에서도 안재현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라고 강조했다. 안재현이 당신이 준 이혼 합의서랑 언론에 올릴 글 다음 주에 내겠다고 출연 중인 신서 유기 측과 이야기를 나눈 상태라고 하자 구혜선은 다음 주 아니고 엄마 상태 보고라고 했다. 또 엄마를 직접 만나 사죄드리라고도 요구했다. 결국 안재현이 다음 주에 어머니에 대한 배려 없이 이혼 사실을 공개하려 하자 구혜선이 먼저 SNS를 통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 ETV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이듬해 5월 21일 결혼했다. 이들은 나영석 PD가 연출한 TVN 예능 프로그램 신혼일기를 통해 결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강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영장심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39살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훼손 시신 사건 피해자가 먼저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큰 소리로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죽어. 앞서 모텔 종업원인 A씨는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을 자신이 살해했다며 그제 자수했습니다. 지난 8일 피해자가 숙박비 문제로 반말을 하며 기분을 나쁘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나흘 동안 시신을 모텔 방 안에 내버려둔 뒤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는 범행 도구인 흉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강에서 수습된 사체들 간이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등에 대해 A씨를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원은 A씨가 범행 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노후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해 100여 명의 주민들이 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원시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 7분쯤 수원시 건선구의 한 아파트 15동 외벽 환기구 기둥 부위에 큰 균열이 보인다는 신고가 119회에 접수됐다. 아파트 건물 외벽과 환기구용 벽면 기둥의 연결 부위에 15cm 정도의 틈이 7층에서 15층에 걸쳐 벌어져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 이에 아파트 건물 1에서 2라인 30세대 주민 96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다. 시는 곧바로 1차 유관 감식을 벌인 결과 환기시설만 붕괴 가능성이 있고 건물 자체의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해 오후 10시쯤 1에서 2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3라인에서 6라인 주민들 귀가 조치했다. 1에서 2라인은 환기구 부위가 무너지면 파편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대피를 유지했다. 귀가하지 못한 주민들은 경로당과 교회, 인근 모텔 등에 묵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91년에 완공된 콘크리트 조립식이다. 균열이 발생한 환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라인 통제는 19일 오전에도 유지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토목 전문가, 안전 전문가 등이 정밀 진단해 환기구 부위를 철거할지 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토요일에는 웃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일요일은 발표와 감동의 장이다. 지난 18일 첫 선을 보인 김태호 PD의 새 예능 가치 펀딩 이야기다. 그동안 토요일 저녁을 책임졌던 김태호 PD가 일요일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했다. 대신 14년간 손발을 맞춰온 유재석이 없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직 첫 방송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준비해봤다. 가치 펀딩 Q&A. 쉽게 설명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한 주인공들의 아이템 발표를 듣는 창구다. 첫 방송에서는 유준상의 태극기함 프로젝트 준비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참여자들의 펀드 욕구를 얼마나 끌어모으냐인데 유준상은 열심히 발표 준비했다. 자신이 태극기함을 선택한 이유부터 그동안 잊고 지냈던 태극기의 가치, 이와 관련된 역사까지 쉽게 설명하면서 몰입도와 공감대를 끌어올렸다. 크라우드 펀딩을 소재로 삼은 만큼 주인공이 준비한 아이템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모두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면 시청자들의 후원이 꽤나 박할지도 모르겠다. 놀면 뭐하니? 는 웃음을 추구한다면 가치 펀딩은 정보 전달 및 감동 코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김태호 PD가 연출한 무한도전 TV 특강 특집처럼 교양에 가깝다. 첫 회부터 유준상이 들려주는 태극기에 유익한 정보들이 넘쳐났다. 또한 유준상의 조력자로 등장한 설민석 강사의 태극기 비하인드 이야기는
같이 펀딩 멤버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그 대신 재미 분량은 현저히 적었다. MC 유희열과 장도연, 그리고 유준상, 노홍철, 유인나가 각자 밝힌 과거 인연과 유준상의 예능 판도 분석 이외 크게 웃은 부분은 없었다. 허전함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어색함은 못 느꼈다. 출연자들이 잘 메꿔나갔기 때문이다. 진행을 맡은 유희열은 프로그램을 주도하기보다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유희열을 서포트하는 장도연이나 MC 경험 있는 노홍철, 유인나 또한 적재적소 대화에 참여했다. 같이 펀딩의 또 다른 신선함은 이 부분 아닐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음에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 주요 인사인 조 후보자의 딸이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에서 2018년 매 학기 200만 원씩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됐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한 과목을 낙제해 유급됐습니다.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합니다. 해당 장학금은 조 씨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했습니다. 2015년 이래 소천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중 조 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6명은 모두 한 차례씩 100만에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56억 4천만 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 4천만 원이나 되는 재력가. 일반 학생은 상상할 수 없는 재력가의 자제로서 매 학기 장학금을 수령한 것도 부적절한데 2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임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곽 의원은 A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 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가족 사모펀드에 5천만 원을 납입한 점에 대해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딸이 장학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대는 소천장학회가 선발 기준이나 신청 공고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곽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